선생님, 저는 단어 잘하고 구문도 잘해요. 근데 지문이 잘 안 읽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이 읽자. 얼마나 무엇을. 일단 많이 읽자. 우리 학생들이 상평 시절을 지금 잘 겪지 못했죠. 상대평가. 상대평가 때는 영어의 비중이 높고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학생이 단어 구문 얼추 되는 상태에서 양으로 조지자, 그러니까 양치기죠. 양치기, 양으로 조지자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1년에 1만 지문 읽었습니다. 1만 지문. 1년에 1만 지문. 자, 이제 절평입니다. 물론 공부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읽는 독해 지문의 양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EBS 우리가 EBS 안 들어가지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3권에 550지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1회 독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만 지문대 550지문입니다. 이 지문 독해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균형이론에서는 문장 직역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다. 단어 구문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자? 지문 이해 문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때 핵심은 많이 읽자입니다. 알겠죠? 많이 읽자.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많이 읽자로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자, 왜 제가 많이 읽자를 주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단어입니다. 단어장에서 어떤 단어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나올 때마다 명확하게 그대로 해석되는 건 아니죠. 지문에서 최소한 3번 정도는 만났을 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단어는 단어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해 지문에서 만나면서 완성이 되죠.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문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초빈출 단어라고 했습니다. 구문은 초빈출 단어다. 그러니까 구문도 마찬가지로 구문책만 본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지문에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자, 이런 단어 보시면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프레젠트 뜻이 6개야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외우셔야 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레젠트의 기본 의미는 현재입니다. 현재, 기본 의미, 현재. 현재는 우리에게 무엇이죠?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자, 현재에서 현재의라는 형용사로 내려왔고요. 존재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존재하는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현재는 시간이죠. 존재라고 하는 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시공간이네요. 자,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초등학교 때 어떤 상황, 어떤 공간 같은 게 같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그래서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프레젠트가 명사일 때 선물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선물하면 뭐 하죠? 선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선물을 주어야죠. 아, 이게 하트인데. 이게 하트인데? 자, 하트인데. 아, 선물을 이제 보여주고 혹은 주답니다. 뭐 나타내다도 있고 제시하다도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보여주다로 퉁쳐서 외우면 되고요. 주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프로바이드 다음에 무슨 단어 쓰죠? 프로바이드 A with B처럼. 그러면 A에게가 맞아요? A를이 맞아요? A에게가 맞는 거죠.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프레젠트 다음에도 with가 있다면 주다, 뭐 주다든 제공하든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with가 있다면 주다, with가 없으면 맥락에 따라 보여주다, 주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거를 딱 집어 넣은 다음에 요게 이제 지문에서 만났을 때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를 만나다 보면은 이것들이 더 정확해지고 빨라진다. 그런데 반대로 이 1차적인 의미를 외우지 않고 그냥 드립다 지문을 보다 보면은 이때 이런 해석하고 저때 저런 해석하고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 라서 일단 외운 다음에 지문을 많이 보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많이 읽자. 왜 많이 읽어야 되죠? 맥락 파악이 잘 되니까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이제 영어 지문이 아니라 국어책을 어렸을 적에 많이 읽은 학생들이 영어 지문도 잘 읽거든요. 왜냐면 텍스트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에서의 서술 순서와 우리말의 서술 순서는 약간 다른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쭉 읽으면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꼭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국어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저는 그럼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라가 아니라 지문을 많이 읽자. 영어 지문을 많이 읽자.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 또한 소재 익숙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수능 지문에서 나오는 수능 영어 지문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비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비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수능 지문의 내용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생소한 거예요? 대부분은 생소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죠. 언어 철학, 과학 철학,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예술론, 인식론, 심리학 등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잘 안 배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어디서 배우죠?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터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 사고력도 좀 더 향상이 되는 거죠. 논리적 사고력은 제가 문풀 방법 그 파트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거 그냥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지식사회는 사회가 아니다. 어떤 사회? 꾸며주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식 사회가 아니래. 또 대절이 꾸며주면서 그 지식은 어떤 지식? 반박할 수 없는 과학이 지배하는 지식은 뭔 말이야? 이게 이런 거예요. 지문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이런 지문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물론 이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수능 영어에서는 정답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과학도. 여러분, 과학은 보편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각각 보편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10지문 중에 9지문 이상, 10지문, 90% 이상은 과학은 상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왜? 지금은 이 과학적 이론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인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모든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지식사회가 뭐야?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야? 정답이 없구나.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거 아니구나. 과학이 지배하는 거 그런 거 아니구나. 라고 그냥 딱 보자마자 지문이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그 지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영어 지문을 많이 읽을수록 터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읽을까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일 때는 많이 읽은 학생이 만지문 읽었다고 했었죠. 그때는 1등급을 받으려면 97에서 100점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9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기이기 때문에 누적 3000문제를 제한합니다. 고3 난이도 문제 3000개. 그거는 모의고사로 치면 100세트면 2800문제일 텐데 근데 모의고사 말고도 혼자 모의고사 보는 거 말고도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한 50세트 정도 되면 이거를 이틀에 한 세트면 100일 걸리거든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이 3000문제 풀기 전에 이미 해결이 돼요. 단어 구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문 많이 읽자로 넘어갔을 때 3000개 목표로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000개는 가장 크게 잡은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틀에 한 세트죠? 누군가 하루에 1시간 영어를 한다고 쳐요. 이미 단어 구문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문을 많이 읽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모의고사 푸는데 45분 잡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가장 궁금한 거 분석하는데 왜 틀렸나 분석하고 해설지 보는데 한 15분 잡고 그러면 하루 동안에 모의고사 풀고 채점하고 한두 문제는 본 거예요. 그 다음날 또 1시간을 잡아서 이번에는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3000지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기간이 부족하다. 선생님 지금 7월 달입니다. 선생님 지금 8월 달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한 달에 300문제 정도로 잡으세요. 한 달에 300문제. 수능 때까지 뭐 한다? 한 달에 300문제 한다. 수능 직전입니다. 선생님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수능 한 달 남았으면 어차피 누구든 수능 전에는 좀 지문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한 달에 300문제. 특히 이제 수능 직전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이제 수능, 다시 말해 평가원 기출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얘기는 문풀 방법에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하냐? 자, 평가원 기출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을 기반으로 연습할 수가 있고 평가원 기출만이 정오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EBS 같은 거는 사실 거기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EBS가 무언가 수능에서 나오는 그것과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사람들
이 봤을 때는 수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그리고 EBS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능 영어 특정 문제를 푸는데 필요로 하는 사고 과정과 EBS 문제를 푸는데 필요로 하는 사고 과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오로지 평가원 기출만을 근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평가원 기출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 수능 직전에는 어려웠던 문제를 좀 푸는 거죠. 답이 기억나겠지만 그래도 지문도 또 어렵고 다시 읽어도 어려운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답의 근거뿐만 아니라 오답의 근거까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문장 직역 단계. 균형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문장 직역이 약한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 3월 달부터 평가원 기출만 먼저 빨리 끝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 직역 단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평가원 기출을 나중에 푸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문장 직역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설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은 그나마 평가원 기출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 여기서 사설 모의고사란 메데프, 이투스, 종로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여러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얘기합니다. 가까운 편이긴 해서 요거는 그냥 뭐 문제 좋고 나쁨을 스스로 따지긴 좀 어렵거든요. 그냥 뭐 일단은 하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EBS, 자 EBS는 연계가 없다시피 됩니다. 그 시간에 평가원 기출 푸는 게 더 좋아요. 연계는 버리자. 물론 다른 거 다 했다면 EBS를 좀 봐도 되는데 너무 심취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EBS는 지문 연습용입니다. 다시 말해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뭐 이런 정도 영어 실력 자체를 키우는 그런 정도를 보시고 문풀 방법을 EBS를 통해서 키우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자료 아무리 뭐 인강 강사 실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최후 순위로 두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 이해를 잘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여러분 질문을 달아주시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